미국 증시 마감 상황 지난주 금요일 날 마감했던 상황을 좀 정리를 하면서 또 이번 주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져볼 텐데요. 저희 웃죠. 뭐 이렇다고 뭐 갑자기 뭐 울상을 짓고 이럴 필요 뭐 있겠어요. 예, 뭐 어차피 게임은 네. 계속되는 겁니다. 이거 맞아요. 뭐 마라톤을 넘어서 평생 하는 게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투자는. 맞습니다. 예, 뭐 맞습니다. 우리 일일비 하지 말고 예. 봅시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밑밥을 깔았나. 야, 저희 사실은 아니 이거 고음 또 왜 이렇게 키웠어요? 왜냐? 아니 이거를 앞으로도 하락하자가 아니라 완전 우리는 황소를 예. 기대했는데 결국 예. 지난 금요일에는 이 곰이 그냥 입을 쩍 벌리고 다 잡아먹었습니다. 저도 겸손하게 오늘은 황소를 뺐는데 월가 시각에서 그래요? 아니, 그래요? 갑자기 또 곰에 질렸네요. 아 진짜 이 곰에 정말 예. 곰에 질린 날이었죠. 지난주 예. 금요일은 뭐 다우, S&P 500, 나스닥 뭐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3%대 급락이었는데요. 특히 나스닥은 3%대라고 하기도 민망합니다. 뭐 4% 하락을 예, 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주간 기준으로도 모두가 다 4%대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2주 연속 약세를 이어가는 증시였다. 자, 그 이유 지난주 내내 떠들었죠. 저희가 이 잭슨홀 미팅에서 이 연준 의장 파월의 연설이 있었는데 아, 왜 이렇게 얄미워요, 저 친구? 친구라고 하게. 네. 진짜 그냥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완전히 매파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니들 나를 비둘기로 오해해 이놈들 맛 좀 봐라. 완전 그 꼴이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근데 오히려 네. 저희 월요일 날 지난주 월요일 날 방송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작년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헛다리 짚은 걸 네. 이게 자기 스스로 좀 면피하기 위해서 너무 강하게 얘기한 거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저 자기 잘못에 대한 인정 없이 그래, 맞아. 마치 자기가 볼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70년대보다 훨씬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때 지금 어떤 연설에 있어서 특징이라고 한다면 사실 연설 시간이 약 30분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거의 8분 조금 넘겨서 내려왔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하면서 오늘 나의 메시지는 짧을 것이고 초점은 좁을 것이고 메시지는 직접적일 것이야 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뭐 했던 얘기 그 짧고 좁고 직접적이었던 메시지는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기준금리 계속 올릴 거야. 언제까지? 인플레이션 목표치 2%에 근접할 때까지 라는 메시지가 그냥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사람은 매였고 우리가 뭐 인플레이션 정점 찍었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좀 완화될 거야 이런 기대감을 그냥 짓밟아버린 약간 그렇게 해석들을 시장에서는 한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선배가 또 이 연설들을 좀 하나하나 또 정리를 해보셨죠? 예, 좀 짜증이 나는데, 네. 그래도 뭐 짜증 나도 네. 또 곱씹어 봐야 또 이번 주 투자를 또 하시니까요. 네, 네, 한번 곱씹어 보는 네. 작은 제가 이 파울 한번 씹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사진 준비했는데요. 옆에 좀 억울해 하시는 분이 볼커예요. 그렇지. 폴 볼커. 이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2019년인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기사를 크게 제가 직접 썼었던 사람으로서 이분이 장난 아니에요. 덩치도 엄청나게 크고 키가 2m 3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파월의 2배예요. 거의 같이 서면. 같이 선 적이 별로 없지만 연세가 많이 드셔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여튼 뭐 장난이 아니신 분입니다. 그래서 기골이 장대하고 금리 인상을 통해서 그냥 이 월가를 그냥 휘어잡았던 한 시대를 풍미했던 분이었거든요. 네. 파월이 얘기했어요. 이 연설 초기에 1970년대 우리가 10년 가까이 인플레이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다 보니 80년대 초에 볼커 아저씨가 나와서 미친 듯이 기준금리를 올렸고 그 때문에 우리 경제가 엄청 미국 경제가 고통받은 상황 너 다 알지? 우리가 초기에 대응 잘 못하면 우리도 이런 꼴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고통을 적게 받기 위해서 그 고통을 낮추기 위해서 차라리 지금 일부 고통 고통스럽자. 그렇지. some pains라고 얘기해요. 일부 고통을 지금 받자. 우리가 감내하자라는 건데 아니 이거 70년대처럼 제대로 대응 못했던 게 자기였잖아요. 작년부터 대응했어야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이딴 소리 한 게 본인인데. 그러니까요. 맞아요. 한국은행은 그 전부터 금리 올려서 작년 8월부터 올렸어요. 제가 맞아요. 올해부터 올린 놈이 지금 그렇다. 자기가 뭐 선제 대응한 것처럼. 이제 놈까지 나왔어. 놈인가요? 잠깐 놈이라고 친구였는데. 예. 죄송합니다. 예. 저보다 네. 연배가 그래. 높으신데 네, 한번 화가 보세요. 났어. 옆에 그래프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파월이 깨어낸 볼커 시대의 악몽 이게 뭐였냐면 그래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수직으로 떨어지는 점선이 볼커 arrives잖아요. 볼커가 이제 취임한 연준 의장 취임했을 때, 그리고 뒤에 볼커 leaves, 볼커가 이제 퇴임할 때죠. 그 사이에 기준금리하고 실업률하고 그다음에는 인플레이션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근데 인플레이션 보면 자, 인플레이션이 파란색이에요. 눈에 잘 안 띌 수도 있는데 파란색, 그다음에 약간 하늘색 비슷한 게 연준 기준금리고요. 보라색이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은 계속 떨어지는데 처음에 볼커가 취임하기 전에 실업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가파르게 물가가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이때 대응을 못했다고 파월이 얘기한 거죠. 이 못하다 보니까 야 이걸 잡으라고 이제 볼커를 연준 의장에 앉힌 거예요. 예, 앉았더니 얘가 가파르게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렸죠. 예, 올렸고 또 잠깐 내렸다가 또 올렸고 올렸고 여러 번 올렸어요. 이게 봉이 4개잖아요. 예, 기준금리를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그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업률 한번 보세요. 4% 언저리에 있던 실업률이 16%가 넘어갔어요. 맞죠? 네. 1983년쯤에 실업률 꼭대기 맞죠? 실업률이라는 unemployment라는 글자가 있는 그 꼭지점이 그러니까. 거의 한 17%예요. 보라색의 고점. 그렇죠. 물론 반대로 물가는 밑으로 내려가긴 했죠. 다시 2% 근처로 내려갔지만 실업률이 미친 듯이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다시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파월은 지금 우리 좀 희생을 감내하자 다 같이. 내가 우리 기준금리 미친 듯이 올릴게. 이걸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잭슨 홀, 파월의 멘트, 그 다음에는 여기 참석했던 주요 연은 인사들의 멘트 같이 좀 제가 정리해봤는데요. 매파만 가득했네요. 지금 잭슨 홀 여기 이제 휴양지예요. 와이오밍주의 잭슨 홀인데 산들이 우뚝우뚝 솟아 있어요. 마치 기준금리 인상하는 것 같은 기준금리 차트를 보는 듯해요. 여기 이제 맨 끝에 오른쪽 맨 끝에 계신 분이 파월이고요. 가운데가 라일 브레이너드라고 연준 부의장. 맨 이쪽 바깥이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뭐 1, 2, 3인자예요 연준에서. 그래서 역대 의장 중 가장 짧은 8분 임팩트 있는 발언을 하긴 했는데 8분 동안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무려 45번을 썼다라는 거고요. 미국 경제 어느 정도 고통을 초래해도 금리 계속 올리겠다. 지금은 정책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쉬어갈 지점이 아니다. 가계 기업엔 불행한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물가 안정이 안 되면 훨씬 더 큰 고통을 부른다. 9월에도 이례적으로 큰 폭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이미 7월에 얘기한 적이 있다. 9월에 어떻게 할지는 지표와 향후 경제 전망 변화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에 대해서 친절한 여는 분들이 또 추가로 멘트 더 줬어요. 메스터 클리브랜드 여는 총재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줬어요. 이분은 내년 초까지 기준금리를 4% 이상으로 올린 다음에 계속 그 금리를 한동안 계속 높은 수준 유지할 거야. 금리 인하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원래 내년 한 중반쯤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다라는 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금융시장의 전망치인데 그게 깨졌다라는 거고요. 캐시캐리 역시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은 성난 지옥과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상당한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 금리 올려야 된다는 얘기고요.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오랫동안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 뭐 이거 다 뭐 그냥 부연 설명을 계속 해주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9월 FMC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좀 커져 보인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일단 지켜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왔는데 뭐냐면 실제 여기 한번 옆에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이제 그 FFR 연방 기금금리의 선물 가격을 토대로 금리 인상 전망치를 나타낸 거거든요. 네. 실제 보시면 지금 275 그러니까 2.75에서 3%, 또 3에서 3.25% 확률치가 그 잭슨홀 미팅 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맨 끝에 가장 짙은 건 현재, 그 다음 바가 하루 전날 8월 26일 거, 그 다음이 일주일 전 거, 그 다음이 한 달 전 거. 물론 이제 그 한 달 전에 비해서는 기준금리를 더 올릴 거라는 전망이 높아졌지만 맞아요. 사실은 잭슨홀 미팅 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똑같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선제적 가이던스보다는 경제지표 의존도가 훨씬 높아졌다. 아까 파월도 얘기했죠. 9월에 우리가 이미 한번 경고하지 않았냐. 자이언트 스텝 할 수 있다고. 다만 경제지표하고 향후 경제 전망 변화를 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2일날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 또 13일날 발표되는 8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서 좌우될 거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자이언트 스텝 할 거야라고 물론 뭐 준비하는 건 보수적으로 준비하는 건 좋지만 그걸 가격에 선제적으로 반영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이제 더 주목할 부분은 내년 하반기에 이제 시장은 50bp 금리 인하를 전망했었는데 이게 지금 25bp 전망으로 좀 인하로 후퇴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좀 더 길어질 수는 있다. 근데 가장 안 좋은 상황들이 이번 주에 계속 연장될 거야. 그렇게 보기에는 좀 미련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뭐 저 어표에서도 그랬고 뭐 패드워치도 그랬지만 일단은 잭슨홀 미팅 이후에 75bp 인상 가능성을 점치는 비중이 훨씬 더 늘었다라는 건 또 팩트긴 한데 네, 그렇죠. 네, 한데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그러면 경제 지표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금요일 날 사실 이 파월이 발표하기 전에 경제 지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있었죠. 네, 직전에 있었습니다. 연준에서 매우 주목하는 7월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이 근원 요 부분인데 사실 전월치나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훨씬 더 낮게 나와서 사실 이것만 보고는 기대를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그 연설 앞두고 요 지표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잖아요. 사실은 전월비 마이너스는 네. 지금 이 최근 인플레 상황에서는 거의 역사적인 사건에 그러니까. 가까운 네. 숫자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물가도 그랬고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도 뭐 단기, 중기 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뭔가 그래도 기대감을 가질만 하지 않을까였는데 이 지표에 대한 이야기도 아예 거의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시장에서 오해할 소지를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저는 약간 중요한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도 이제 둔화되기 시작하고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런 생각은 좀 하기는 하는데 하지만 결국은 중요한 건 2%야라는 좀 메시지를 좀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고용 지표라던가 물가 지표에 대해서도 이제는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이게 웬만큼 얘들의 목표치 수준이 아니면 이제 큰 의미가 없어진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우려도 좀 되기는 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예, 지금 사실은 이 그 잭슨홀 미팅에서도 네. 제이슨 포먼이라고 제가 예전에 인터뷰 해봤던 특파원 때 아니고요. 네, 한국에 네. 와서 제가 이제 줌으로 인터뷰했던 분인데 오바마 정부 때 경제 비서관 했던 분이에요. 네. 지금은 이제 대학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대학 교수 하고 계신데 그 포먼이 잭슨홀 미팅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연준 말이 맞다. 파월 의장 말이 맞다. 다만 2% 물가 목표에 지금 연연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뉴 노멀인데 3, 4% 근처만 와도 연준은 인플레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하기 충분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과거 시대에 팬데믹 전에 2%가 물가의 목표였지. 그래서 한동안은 물가 목표를 조정하자는 얘기도 사실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2% 물가 목표에 그 연연할 필요가 없다. 3%, 4% 근처만 가도 인플레에서 이겼다. 인플레와의 파이팅에서 이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금리 인상 멈출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심지어 이제 미국 일요일 날 그 크리스토퍼 워런인가요? 제가 그 CNN 인터뷰를 직접 봤었는데 뭐 미국에서는 뭐 그 실세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2인자인데 그 엘리자베스 워런 그 상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지금 파월 너무 무섭다. 파월이 말한 일부 고통이 수백만의 실업자를 양산하는 이 엄청난 사건은 무슨 일부 고통이라고 얘기하냐. 얘가 미국 경제를 망칠까봐 지금 너무 겁이 난다. 근데 이 엘리자베스 워런이 어떤 사람이냐면 파월이 지난 그 임기 연장할 때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이었거든요. 파월은 안 돼. 파월은 연장시키면 안 돼. 그래서 사실은 정치권 내에서도 민주당이 만약에 이번에 지방 중간 선거를 이긴다면 또 중간 선거 직전까지 간다면 파월을 견제하는 발언들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고 파월이 뭐 그 인플레 잡는 싸움을 늦추지는 않겠죠. 그죠, 다만 2%에 너무 연연하진 않을 없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그럼 이런 너무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이런 생각도 물가 사실 좀 지수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네. 안정을 찾아가는 걸 본다면 예, 우리는 예. 그건 충분히 또 그럼 뭐 맞습니다. 즐겨도 될 것 같다. 맞습니다. 라는 예, 의견이신 것 같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빛을 좀 발했던 것 같아가지고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냥 지표만 봤을 때는 와 하고 환호할 법도 했는데 일단 빛은 좀 잃었습니다. 다만 뭐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맞아요.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몇 달 이어진다면 연준 마음도 바뀌겠죠. 예. 네, 맞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겠죠. 네, 자 그러면 네. 일단은 우리 연설 이후에 시장에서는 약간 좀 뭐랄까 좀 부정적인 월가시가 얘기들이 좀 많았던 것 시가구별을 같아요. 보여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일부에서는 뭐 지금부터 예. 25bp가 더 예. 25%가 더 빠질 거야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하던데 예, 월가 시각은 좀 어땠어요? 그래서 제가 월가시각 어둡다, 그래픽에서도 되게. 약간 어둡게 했고요. 암울하다. 황소를 일단 뺐어요. 아 왜 희망을 담아서 좀 황소 이제 이따만하게 제가 한다 그랬는데 네. 괜히 또 설레발 친다고 그러실까봐 아, 네. 예.
정리 좀 해봤습니다. 네. 많이 정리 안 했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의견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월가 전문가들도 비슷하잖아요. 시장 안 좋을 그래. 때 나만 좋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많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리즈 앤 손더스라고요. 찰스 슈왑 미국의 가장 큰 온라인 증권사죠. 여기 이제 수석 투자 전략가는 내년 초 금리 인상을 멈춘 뒤에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에 경종을 울렸다. 연준이. 그래서 연준 피봇 전망이 달라질 건데요. 이렇게 달라진다면 증시 지정도도 완전 변화가 생길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게 단기적인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거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금리 인상에 따른 기업의 이익 하향 조정이 그다음 악재가 될 거다. 그래서 미래 이익 성장의 전망을 그 기초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테크주가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좀 네거티브하게 봤고요. 네. 밥돌이라고 크로스마크의 그 CIO는 주식시장 투자 의견은 우리 중립 유지하고 있는데 잭슨홀 미팅 이후에도 여전히 중립이야. 다만 높은 성장을 전제로 한 고 PER 주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으로 바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PER이 높은 종목 일단 팔아라. 대표적인 게 테슬라 뭐 이런 거잖아. 왜 이러세요? 예. 테슬라가 왜? 네. 예, 테슬라는 PER 안 봐요. PSR만 보지. 네. 예. 참 철렁 내려앉았네요. 예, 수익성 낮은 고평가 종목은 다시 시장 하락세를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좀 네거티브하게 봤고요. 네. 티파니 웨이드라고 콜롬비아 인베스트먼트 발음이 어려워서 제가 네네. 뺄게요. 매니저는 6월 이후에 아주 강했던 테크주 중심으로 시장 조정이 나올 거다. 그래도 다만 이제 좀 완화해줬어요. 테크주와 여타 성장주 중심의 순환매는 계속될 거다. 그래서 가격 상황에 따른 순환매는 테크주 중심으로 나타날 거다. 그래서 하락해도 그 하락 이후의 반등도 테크주 중심이다. 그렇지. 그래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고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성장주는 주목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자, 지금 그리고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뭐 3, 4%씩 거의 급락을 하면서 이제 약간 좀 차트가 조금 이제 무너지고 있는데 그러게요. 이제 그 밑에 받치고 있는 게 우리가 되게 매우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했던 51선인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51선과는 그래도 좀 거리가 있기는 한데 또 월가에서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51선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확실히 6월의 저점은 확인이 됐고 이 지지부터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무너지면 이제 추가 하락 어떤 이 전 저점에 대한 또 다른 어떤 네. 어떤 뭐라고 해야 돼? 도전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51선 지지 여부도 하나의 투자 저는 순간적으로 그 포인트로. 지지를 스타크래프트 할 때 이제 게임 진 사람들이 굿게임 하면서 지지 치잖아요. 이게 한국 선언으로 그래요? 들었는데 그 지지 서포트 네. 말하는 거죠? 서포트 지지. 네. 예. 그래서 그 51선에 대한 중요도가 커졌다는 걸